그래서 저는 우리 해운대구 을 지역을 몹시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저랑 몹시 닮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을 못 다니고 처음 왔던 곳이 여기입니다. 반여동 방직공장. 10대 여공이 20대 말에 법대생이 되고 30대에 변호사가 되고 16년간 변호사를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성장 발전해서 국회의원이 된 것처럼 이 지역을 저는 그렇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인 위기 아기들을 살리는 법을 만들어서 올해 입법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한 해 100여 명 이상의 생명이 저는 살아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로 우리 지역을 구석구석 현장을 누비면서 바꿔야 되겠다고 결심했고, 그것을 우리 지역에 일 잘하는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같이 원팀이 되어서 해결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능력 있는 우리 지역 일꾼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하나 우리 해운대구 을지역의 부산의 중심,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 선진국 시민이 누려야 할 모든 것들로 저는 채워나갈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센텀 2지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 국회의원 됐을 때 조건부 그린벨트 해제였습니다. 그것을 전부 해제로 2020년도에 만들었고, 21년도에는 전국에 5개 도심융합특구인데 그 중에 하나로 우리 부산에는 센텀 2지구에 제가 유치를 했었고, 그 다음 22년에 최고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센텀 2지구의 현장에 모시고 갔고, 확답을 받고 차질 없이 해 주시겠다는 의지 표명을 했었고, 그 다음 그해 10월에는 주무부 장관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또 센텀 2지구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없이 왔었고, 58만 평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변수도 많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첫 번째 난관이 환경영향 평가가 딱 좌절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바로 환경부 장차관, 낙동강 위원청장서 만나서 해결을 했죠. 지난 4년은 그 새로운 해운대에 선진 도시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지금도 여기는 정화조를 퍼냅니다. 7평, 9평, 11평, 12평, 금폐율 90%의 초고밀도 주거단지에 거실 밑에, 부엌 밑에 정화조가 있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저는 이것을 먼저 개선해야 된다고 마음먹었고,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 전 지역에 분류식 하수관로 공사를 조기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오늘도 지켜야 되고 내일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통학로가 위험한 곳들은 안전하게, 불편한 곳들은 편리하게 다 만들어가고 있고, 또 하나는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4차 산업 시대에 걸맞는 인재로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공약한 게 미래인재개발원인데, 이름은 좀 다르지만 반송에 폐교된 반송중학교를 반송마루로 만들어서 창의센터와 글로벌 리더로 만들기 위한 외국어 센터가 거기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폐교된 반여초등학교에 아마 전국 최고의 환경체험 교육관을 만들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부산의 국민안전체험관을 제가 우리 해운대구 을지역에 유치했습니다. 20년부터 했나 제가? 12월에 국정감사 끝나고 이제 공항에서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국정감사 끝나면 국회의원이 좀 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이제 좀 시간이 있는데, 우리 식당 사장님도 정말 힘든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잘하는 게 식당 일이거든요. 제가 20대 중반에 직접 실비 초밥집을 운영했습니다. 내가 잘하면은 좀 매상도 올릴 수 있고 사장님들 희망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거 해볼까? 그래서 선관위에 확인해보고 해도 된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건증을 발급받고 바로 처음에 요 건너편에 있는 5, 6도 횟집에서 식당 알바를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오시는 손님들도 국회의원이 서빙하고 하니까. 그리고 식당 사장님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근데 저는 물어보지 않아요. 딱 가서 제가 스캔 딱 하고 할 일 찾아가서 바로 하거든요. 닦고 갖다 드리고 이게 너무나 익숙하게 잘하니까 막 부려 먹어요.
의원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막 했고, 그래서 가는 집마다 매상을 평소보다 한 3배 이상 올리고, 또 단골 고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당 알바할 때 알바 미애가 간다 하루 전이나 그날 오전에 뭐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올리고, 아니면 제 아는 분들한테 보내면은 일부러 찾아와 주세요. 일부러 찾아와서 뭐 하겠습니까? 어려운 식당 매상 올려드린다고 더 시켜 드시고, 저는 그러면서 좀 감사해하고, 그래서 21번을 했습니다. 구석구석. 나중에는 사장님들이 막 요청이 들어와요. 해달라고. 근데 기준이 있죠. 임차인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집들, 그런 데 가서 제가 좀 힘을 들이고 있고, 그래서 참 행복했습니다. 전부 행복했죠. 알바생도 행복하고, 식당 사장님도 행복하고, 오시는 손님들도 행복하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되고요. 예. 벌써 계속 언급했는데, 뭐니 해도 센텀 2지구를 제대로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또 도심융합 특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젊은 인재들이 오서 거기에서 일하고 삶을 누리고 살 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지금 추진하는 거 인프라가 첫 번째 제대로 조성되는 건데, 그것은 일머리와 전문성과 경험과 실력과 또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우리가 집권당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저는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제 사심이 아니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는 최대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국토부 장관도 모시고 와서 확답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해 왔지 않습니까? 제 삶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해운대 그 을에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우리 주민들께 선물해야 되고, 그것은 비단 우리 해운대 을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그리고 넓게는 불경의 중심이 되거든요. 우리 센텀 2지구를 당초 취지대로 첨단 산업단지로 도심융합특구로 테크노밸리, 최고의 테크노밸리로 만들 것입니다. 저는 특히 새꼬시를 좋아하는데, 새꼬시 또 모둠회도 자연산 신선한 회를 직접 사장님이 잘 썹니다. 사실은 회의 맛은 이 뜨는 걸 잘해야 되는데 일품입니다. 제가 30대 초반 중반부터 단골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형부가 저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큰언니 형부가 도와주셨는데, 형부 가족과 저와 지인들이 이 집이 맛집이었기 때문에 외식은 거의 이 집에서 했습니다. 사실은 선거 전략이 없습니다. 왜냐?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면 본질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29의 동아대법대 야간에 가서 3월달부터 도서관을 오래 지킨 학생, 6시에 문 열면 1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시험 기간에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지금 4년 동안 선거운동보다 저는 더 열심히 우리 지역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길에서 인사하고 오늘 또 동네 한 바퀴를 다니는데, 이런 모습들 선거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 지역에 구석구석 다녔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것이 살아있는 선거를 위한 선거가 아니라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치, 이것이 저는 이미 선거운동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해운대을 반성동, 반여동, 재성동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참 좋아해 주시는 김미애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보람은 뭐니 해도 생명을 살리는 법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서 한 해 100여 명 이상의 아기들이 살아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것만 해도 너무나 감격이고 참 국회의원 하길 잘했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벽이든 밤이든 제가 우리 동네 구석구석을 다닙니다. 그때 만나서 저한테 주신 민원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하나하나 바꿔나가고, 그 과정에서 함께 기뻐해 주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벅찼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민원 제기해 주신 모든 분들, 함께 기뻐해 주신 분들, 참여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김미애가 해온 일들
진심으로 일했습니다. 마음을 다했습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을 보며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왜냐? 그 눈에는 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고 우리 회원들을 지금까지 많이 소외당했습니다. 낙후된 지역이죠. 정책 이주단지로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책을 펼치는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이 더 이상 내몰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중심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을 정말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석구석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 여정에 함께 해주시고 또 제가 늘 부탁드렸죠. 저를 위해서 뭐 해주시겠습니까? 4월 10일 날 투표 잘해 주시겠다. 물론 그래 주시면 고맙지만 저는 그것보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주십시오.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고생하셨잖아요. 그 고생 헛되지 않게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